자, 이거 함수의 증가 함수와 극대 극수 일단 개념부터 좀 보고 문제를 좀 볼까요? 증가 함수 보시면 자, 일단 증가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함수가 이제 그 모양이 올라가는지 오른쪽 기준이야, 오른쪽 기준. 오른쪽 기준으로 이제 그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도함수인 f'x의 부호를 우리가 보면 된다고 했어요. f'x는 접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걸로, 음수이면은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 자, 그래서 증가 감소 우리가 이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더 크면은 우리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반대면은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소한다. 자, 판정하는 방법. 자, 도함수가 양수여야 증가하는 거죠. 또 양수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음수면 감소였고, 감소였고요.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방금 전에는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증가하기 위한 조건, 감소하기 위한 조건, 요거는 잘 안 헷갈리고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증가를 하면은 우리는 도함수가 0보다 어땠습니까? 이상. 등호가 여기 들어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등호 들어가는 거. 도함수가 증가하면 0 이상이고, 다시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은 도함수가 0 이상이었고, 반대로 도함수가 0보다 커야 증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제 문맥 안 헷갈리게 잘 구분해 주셔야죠, 그죠? 왜 그랬었죠, 얘기는? 증거가 왜 들어가요? 증가하면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기울기가 0인 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가 0인 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자, 반대로 이제 만약에 이제 도함수가 0 이상이지만 증가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평평한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증가니까 이러한 관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소를 하면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등호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등호를 붙여서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함수가 0이면은 일단 만약에 f'x가 0이다 그러면 쭉 상수함수를 일단 그려지겠죠. 상수함수. 증가하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증가 감소를 논하는 게 아니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양이 아니니까. 네. 자, 그다음 극대극수입니다. 그 극대극수의 정의가 뭐였는지 그때 막 개념 구조가 많이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네. 함수가 이제 어떤 열린 구간 해가지고 어떤 열린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열린 구간. 그래서 그 열린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FA가 항상 크거나 같으면은 우리는 그 값을 우리가 극대라고 해요.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주변보다 가장 높이 있는 최대값을 보시면 된다는 거고,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FP가 이번에 오히려 가장 작거나 같으면 극소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극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통틀어서 뭐다?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극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양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극대값 주변보다 항상 더 위에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모두 소수 모양이고, 극소는 반대로 파이 모양으로 봐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극값과 미분계수,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요. 조건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만약에 극값을 가진다. 그 극값을 가지는 x값에서 우리는 f'a가 몇이었습니까? 0이었었죠. 미분이 가능하게 부드럽게 그려지는 함수는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 x축과 평행하게 그어졌었고, 하지만 이게 여기 성립하지는 않죠. 이게 무조건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하더라도 극값을 갖지 않는 이런 관례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관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0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지는 건 아니다. 그 관례를 지금 우리가 하나 확인했고요. 자, 반대로 극값을 갖지만 이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자, V자로 꺾인 모양은 지금 이 점이 극소를 가지는 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게 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었지. 그죠? 자, 그리고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좌극한 버전이라 생각합니다.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점에서의 좌미분계수다. 그러면 이 점 조금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조금 더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지점이 없다는 거. 영인 지점, 기울기가 0. 그쵸? 기울기가 이제 0인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일단 극값을 갖는지 안 가지는지의 여부는 일단은 미분에서 0 되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근데 이제 지금 나오지만은 덧붙여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주고 싶으면은 그 F'의 부호 변화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호 변화.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은 극값을 가지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었는데, 특히 그 함수가 이제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반대로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극소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원래 함수 fx의 증가 감소로 따졌을 때는 증가 감소, 네, 그다음에 감소 증가, 극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f 프라임 도함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극값을 이제 가지는 점에서 우선은 극대를 확인해 보시면, 극대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했죠. 양수였다가 음수로 전환하면은 극대이다. 반대로 그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그러면 fx가 극소를 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소를 가지고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크게 그때 이제 뭐 6가지로 이제 크게 좀 확인을 했었죠. 6가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6가지. 어떤 거예요? 함수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6가지 사항들. 기억나는 거? 뭘로 기억해? 순서대로. 첫 번째 뭐였어? 첫 번째. 공역 치역? 네,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 확인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 대칭성을 이제 가지는지, 뭐 주기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있었지. 아니?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네. 선생님 네. 세 가지 정도만 맞아. 경험 들면 나오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극대극소 확인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곡점 이계도한 분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은 두 번 미분해서 오목블록 파악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축과의 교점의 좌표 붙여놓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점근선, 리미트 극한값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함수에서는 우리가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좀 확인 안 해도 되고, 그나마 확인하는 게 뭐였냐? 그나마 확인하는 건 이제 극대극소, 극값 확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축과의 교점, 뭐이 정도? 이 정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릴 함수는 이제 그 다항 함수인데, 다항 함수는 일단 극대극소가 이제 존재할 수 있으니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x를 구해본다. 그 다음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줘야죠. 부호 변화. fx의 증가 감소 여부를 이제 확인해서 극값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게 극대인지 소인지 확인을 해주셨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좌표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뭐 x 절편이나 y 절편을 확인해 주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는데, 그 3차 함수 그래프 기하분들 기억납니까? 그래프 기하분들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모양을 확인해 보면은, 일단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일 때, 일단은 그 그래프 개형을 도함수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따졌거든요. 자, 도함수 2차 함수인데 1차 함수가 x축과 뭐 서로 다른 두 점인지 아니면 접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 또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자, 그랬을 때 그 도함수의 그래프로 원래 함수 추론해 보면은 자, 요런 모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 0을 찍는 거, 아니면은 기울기가 0이 아닌 요런 그래프들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 값의 존재 여부를 디테일하게 짜져보니까, 자, 여기는 자, x가 이제 알파일 때 그 값을 가집니까, 이게? 네. 극? 대. 극태? 오케이, 극태. x는 알파에서 극태. 자, 이제 원래 함수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뚝 소수 모양 보시면 되고, 도함수에서는 부호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면 됐었죠. 반대로 x는 베타에서 여기서 무엇을 가집니까? 베타에서 여기서는 극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에서는 우뚝 파이 모양, 그 다음에 끝까지. 도함수에서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를.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인데, 이때는 x가 알파일 때 기울기가 적선의 기울기가 0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값을 가지지는 않죠. 그 값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안 일어나고 있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 값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값이 이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4차 함수도 이제 이게 있었는데, 4차 함수도 크게 4가지 그래프 기억이 있었어. 4가지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x축과 그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이렇게 한 점인지, 이렇게 한 점인지. 이것도 보시면은, 자,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도함수가 이제 x축과 만난다. 그럼 그 세 점에서 이제 그가 그 값들을 다 가지죠. 그 값을. 기죠? 네. 그래서 x는 알파에서 부호 변화를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소. 네. x는 알파. 자, 그리고 극수 하나 더 찾아보면은 여기 감마에서도 극수입니다. x는 알파, x는 감마에서 극수이고요. 반대로 x는 베타에서 극입니다. 이렇게. 자, 사실 그 4차함수의 그래프는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극소만 존재합니다. 극소. 자, 그래프 기형을 보시면은 이게 일단은 극값 하나만 가능한데, 그게 이제 여기서 알파일 때만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알파일 때만 극소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는 알파에서 극소고요. x는 알파에서 극소다 라는 거고, 자,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일단, 자, 이렇게 3중근을 갖는 상황에서도 부호변화를 확인해 보시면, 얘도 이제 극소를 갖는 상황이고요. x는 알파에서 극소구나. 자,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x는 알파에서 극소인 것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극소.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는, 자, 지금 최고참 계수가 양수일 때죠. 극소는 항상 가지는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만 유일하게 극대까지 가지는 상황이지, 그죠? 극대까지.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좀 말을 바꿔서 낼 수가 있어. 지금 얘기했듯이 4차 함수가 지금 최고참 양수일 때, 극대를 가진다. 요 케이스를 말하는 거잖아. 혹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극값이 지금 만약에 한 개야. 그러면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극값이 한 개다라고 하면은. 혹은 이렇게 얘기를 되나? 극소값, 서로 다른 두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 경우를 말하는 거겠지. 맞네, 이거. 이 경우. 뭐 얼마든지 바꿔서 내도 돼, 이제. 이럴 수도 있지. x는 1,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 얘기도 극소값이 최소 2개 있다는 얘기니까, 그지? 얼마든지 말을 이제 바꿔서 낼 수가 있는 거야.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값인데, 우리가 이제 닫힌 구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정했을 때 최대 최소가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게 최대 최소이냐, 후보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후보였냐면은 자,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의 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4개였죠. 극대 값이 있었고 극소 값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의 양끝값 함수 값이 FA, FB가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거를 골랐을 때가 최대값이 되며 가장 작은 것을 계산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따 뒤에 이거 최대 최소 찾는 문제가 이제 있는데 비율 관계를 우리가 알면은 저거를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문제 보시면 문제 1번. 자,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모든 실수에서 이제 증가한다. 그러면은 문제를 딱 보면은 유형 제목이 모든 실수에서 증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모양새로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데, 일단 우리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양수면 결국에는 오른쪽 위로 증가할 거야. 결국에는. 근데 지금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음수잖아요. 얘는 양수고. 음수일 때는 뭐 중간에 꼬불꼬불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내려가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내려가게 되겠죠? 아, 이거 헷갈리면 헷갈릴 수 있겠다. 이 A는 지금 다른 겁니다. 이건 지금 최고차항 계수 A입니다. 이거 이때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봐줄게요. 최고차항 계수. 여기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라고 봤을 때 자, 근데 지금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저 역함수 존재하는 건 우리 수학 하에서 했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1대1 대응.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판단했죠? 그래프를 보고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네. 점이 교점이 교점이 한 개, 그치? 우리가 1대1 대응은 가로로 선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매 순간순간마다 한 점씩만 나왔었어야 되는 거고, 그냥 함수를 보였어. 그냥 함수. 그냥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세로로 그었죠. 세로로 그었을 단점이야. 그죠? 자, 이게 결국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며,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저 상차함수가 항상 모든 실수에서 증가, 감소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내려가는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감소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도함수인 f'x가 0 이하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0 이하여야 된다. 즉, 우리는 저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보니까 저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 이하여야 된대. 0 이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항상 이 2차 함수, 위로 불러긴 2차 함수가 0 이하가 되고 싶다. 어떻게 풀어주는 겁니까, 이거? 항상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한 별씩 하는 거였죠? 한 별씩. 한 별씩이 짝수공식으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어땠습니까, 이거? 작았습니다. 0보다 작았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았었죠? 대고도 포함이니까. 그래서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은 얘는 답이 나올 것이고,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예. 0을 못 포함해요. 4분의 9분의 4죠. 일단 자,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감소하려면 원래는 앞에 개념할 때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등호가 빠졌어요, 원래. 그 발레가 있었지. 발레가 왜 등호이면 안 되는지. 그 발레는 약간 이 평평한 공간이 있으면 발레거든요.
근데 다항 함수는 사실 평평한 구간이 없어요. 없죠. 이거는 이렇게 생긴 함수는 그냥 내가 정의한 함수야. 여기를 내가 상수함수로 정의를 하면 되니까 그냥 평평하게. 근데 일반적인 다항 함수가 막 계속 평평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계속 꼬불꼬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레가 없어서 등호까지는 가능한 거고, 등호까지. 감소하는 모양 중에서 기울기를 잠깐 0을 찍는 요 순간을 이제 있을 수는 있잖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감소하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그때 붙었었죠.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등호가 들어갑니다. 등호가. 그래서 9분의 4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9분의 4.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어렵진 않은데 10의 배점이 좀 낮게 한 문제 지금 거의 나옵니다. 한 9번 중에 한 번은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고, 표현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표현은 이제 뭐 1대1 대응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거 표현 하나 써놓자. 요거 이놈이랑 같은 의미인 게 지금 3개 썼는데 하나만 더 쓰자. 자, 뭐 쓰냐면은 뭘까? 뭘까? 3개다. 빨리 얘기해. 땡. 보자. 엑스원에 보이면 한국값이 다 내려오니까. 이거 뭐예요? 엑스원, X2. 선생님 저거 다 저거 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의미고. 하나, 검성수. 그냥 감소니까. 네.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만 지금 일단 한 거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냥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중에 하나 걸릴 것 같아. 이 5개 중에 하나. 무조건 걸릴 이거 것이고요. 마지막 거 저거는 뭐예요? 감소? 그러니까 적절한 x값 2개 잡는데 큰 x값은 함수값이 더 작다. 감소잖아요. 감소, 지금 감소를 감소. 해부차 음수니까. 감소. 음수도 잘 봐야 돼. 그게 역함수예요? 역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 이렇게 한 점에서만 그어지는 거는 가로를 뒀을 때 네. 뭐 증가하는 감소하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우리가 f'x가 뭐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라고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표현식 자체가 감소하는 함수의 표현식이죠. 감소하는 함수. 감소하면 일단 어떻게 점을 잡아도 이거 항상 성립할 거니까, 이거 함수값이. 그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필수의 지금 이게 1번이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거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 문제 진짜 만드는데 공을 정말 많이 들어요. 공을. 그리고 문제 만드는 데만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풀어주시고, 이게 문제는. 너네 근데 필수 예제 다시 보니? 문제 그 뒤에 문제 풀기 전에 모르겠으면 다시 보니? 그래? 아, 그러면 안 모르는 거는 그냥 안 본다? 네. 오늘은 아마 다 봐야 될 겁니다. 아마 1번 정도 빼고는 다 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자, 극대극소 값이어서, 자, 요 함수의 극대극소의 차가 4일 때 A 값을 구해봐라.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잘 봐줘야 되겠지? 일단, 우리 극대극소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 미분을 일단 해주셨고, 미분을 해주셨고, 진강표. 이것도 좋습니다. 3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18a제곱이고, 자, 우리는 그 증감표 확인하시는 건데, 그 전에 미분에서 0되는 x를 찾았었어야 됐죠. 그래서 3에 바로 할게. 3에 x 플러스 3a에 x 마이너스 2a. 아마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될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0되는 x를 확인을 해보시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a가 등장하고 2a가 일단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를 토대로 증감표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주의할 게 a 잘 봐야 돼. 또 a가 음수죠. 그럼 음수면 뭐가 큽니까? 마이너스 3a랑 2a. 네, 음수 붙은 게 크죠. 이거 맞니? 음수 붙은 게 크죠. 잘 봐야 돼.
우리가 그 큰 거를 보통 오른쪽에 쓰잖아. 마이너스 3의 1을 오른쪽에 써요, 지금. 웬만한 시험 문제는 양수로 나오긴 하는데 일부러 좀 내가 변화를 좀 줘봤고 변화를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 나오긴 합니다. 자, 부호 변화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그 최고참 계수가 양수일 때는 그 가장 큰 범위는 양수였잖아요, 그죠? 어차피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거니까. 자, 부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인수도 홀수 제곱, 짝수 제곱 얘기했었죠? 홀수 제곱일 때는 부호 바뀌고 짝수는 유지가 된다고 했었지. 자,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부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토대로 극대극소만 각 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일단 이 부호 변화를 보니까 지금 여기 f'x가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극대가 되겠다. 극대. 여기서는 극소가 되겠다. 극대, 극소. 자, 넣어서 계산하시면 그냥 나올 겁니다. 일단 2의 1을 넣어보니까 2의 1은 몇일까? 2의 1 넣어주면은 12, 2, 마이너스 24 나이가 몇이죠? 8, 16, 마이너스 24 A 세제곱 플러스 3 이거 맞니? 마이너스 24 나오네 저거? 4, 6, 16, 20인가? 8, 2, 4, 2, 3, 6, 그 다음에 2, 36, 14,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의 1로 한번 계산해보시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7, 플러스 54니까 얘는 2분의 81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두 극대극소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빼면 답이죠. 빼면.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것도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차가 나오니까 극대에서 극소를 뺍시다. 따라서 마이너스 22 a 세제곱 플러스 3에서 2분의 81 a 세제곱 3을 계산하시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25가 나오게 되면서 그게 몇이야? 4라는 거야. 풀면 끝. a 제곱은 마이너스 125분의 8 예, 좋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5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분의 2고 자, 답은 이제 나오고 이거 혹시 공식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극대극소의 차를 바로 걸 수 있는 공식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쌤이 전국적으로 좋은 거 자, 일단은 얘네 공식이 있어서 일단 알아둡시다. 근데 공식이 좀 어려운 공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척분담을 해서 뭐 하나 뭐 외운 게 있는데 걔랑 사실 똑같습니다. 포물선 필력 공식. 오 맞아요. 그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거랑. 그래서 일단 그 공식을 그냥 찍었지. 사실 외운 공식이 거기밖에 없긴 한데. 자 봐봐. 분단들이 그렇게 그치. 그리고 이름이 좀 이제 강렬하잖아.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니까. 포키요. 자 봅시다. 이게 일단 그 극대극소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 일단 결과부터 일단 써볼게요. 결과부터. 자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증명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증명은 조금 극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접하는 상황으로 좀 예시를 들 건데 우리가 비율 관계를 배웠잖아요. 이제 비율 관계 그죠? 그래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이 좌표들을 표현해 볼까? 참고로 이 알파 베타가 뭐냐면은 그 극대를 가지는 그 지점이 알파 x좌표
그 다음에 극소를 가지게 하는 요 지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일단 부르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저 극대극소의 차에 대한 공식은 일단 a는 최고차 함계수고요. 최고차 함계수. 알파 베타는 극대극소를 갖는 x값이야. 자 일단 fx식을 세워줘야 돼. fx식. 요거 하나 잘 들어야 돼. 그 다음 시간에 이 우리 비율 관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식 세울 때 활용이 잘 되거든요. 식 세울 때. 여기서 그거 하나를 좀 맛보기로 보여줄게. 일단 fx가 지금 x축에 접해. 그럼 알파를 중구도로 가지죠 지금. 최고차함계수 에다가 두고 x-알파의 제곱을 낼 수 있어. 근데 나머지 한 점 x축과 만나는 요 점은 아직은 모르잖아. 맞니? 근데 비율 관계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알파, 베타 이용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그 비율 관계의 그림을 잠깐 희미하게 그려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5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점, 그다음에 이렇게 5등분 해가지고 이 간격이 다 동일하게 나왔었잖아. 간격이 그죠? 기억나십니까? 간격이 동일했던 거?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변곡점의 x좌표. 사실 변곡점은 이 극대극소를 갖는 이 성분의 이 중점이니까 사실 평균 구하면 되겠죠? 평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겠지 사실. 그래서 반복점 이 지점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 x좌표 여기. 자 그럼 여기는 뭘까? 다시 뭐라고?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라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더한다. 자 여기는 일단 뭐냐면은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냐면은 간단해. 예전에 그 1학년 때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 도형이 이동이라는 거죠. 이 얘기했는데 봐봐. 그냥 지금 여기 알파잖아. 여기 베타고. 지금 봐봐. 여기 좌표를 일단 중점으로 구하나지고 중점 좌표를 구하나지고 알파가 2분의 알파로 줄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된 거지. 그럼 넘어갈 때마다 2분의 알파를 계속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넘어갈 때마다. 가격이 동일하니까. 마찬가지로 원래 베타가 없었는데 여기 갑자기 2분의 베타가 생겼잖아. 여기 2분의 베타만큼 더해진 거니까. 그래서 2분의 베타 더해서 여기서 2분의 베타 더하면 얘고 또 2분의 베타 더하면 얘가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분의 베타를 더한 거예요 지금. 2베타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베타 방식이거든요. 2베타 뭐라고? 2베타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베타. 그거랑 사실 같죠. 네. 그래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저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x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이렇게 fx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fx식 세우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fx식 세워놨으니까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일단 그때는 내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x축에 맞게 설정해놨어. 0이에요. 극소는 요 베타를 넣으면 되거든. 베타 넣어보시면 또 베타는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여기 베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베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베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베타가 되고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끄집어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끄집어내주시겠으면 여기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원이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은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남죠.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네. 아시겠네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극대극소의 차는 극대가 큰 값이잖아. 보통 여기 작은 값이고 얘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0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게 해주시니까 그냥 2분의 1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하게 나오고
A가 이제 음수일 수도 있으니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겁니다. 절대값까지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은 유도가 되고 공식은 합은 없어요? 네? 합. 합은 없어요. 차밖에 없어요? 자, 근데 곱도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공식, 아까 그 포물선 킬러 공식에서 비슷하고 뭐가 있지 않니 이거? 6분의 절대값을 네, 요거 이제 공식에서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3차함수에서 이 극대와 극수의 차를 계산해내는 자 요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극대에서 극수를 빼주는 식이 지금 절대값 2분의 a에다가 베타-4를 세제곱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미분한 도함수를 fx는 ax를 세제곱으로 분석하는 미분한 도함수는 그러면 세곱점의 계수가 3ax 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은 얘는 뒤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래프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 맞니? 이거 맞니 이거? 근데 우리가 그 포물선 킬러 공식에서 적분하면서 이 넓이 구하는 거 했잖아. 이 넓이 구하는 거. 저 넓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적분해서. 6분의 절대값을 네, 그거였죠. 그게 왜 유도가 되냐? 이 넓이는 있잖아. 이 도함수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는 원래 이걸로 계산하지. 계산해봐. 마이너스 fx에 베타 알파 들어가면 뭐야 이게? 마이너스 f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f 알파. 이거 아니니? 이거 맞니? 이거랑 똑같죠 이거.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그 넓이가 사실은 그 이제 이 함수 기준에서 이 함수, 이차 함수와 x축과의 넓이가 그 적분한 함수의 극대극수의 차랑 같다. 극대극수의 차랑 같다. 근데 우리 공식이 6분의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최고점 개수가 a고 우리가 공식에서는 포물선 킬러 공식에서는 얘를 a로 보잖아. 이차 함수가 이제 그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3a 대신에 a를 대입했다 보면 돼. 3a 대신에. 3a 대신에 a를 대입했다 보면은 원래 3a 그다음에 3 다시 나오는데 3a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6분의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연관이 있다. 사실 뭐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뭐 이제 증명하시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극대극수의 차를 구하는 공식은 요겁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바로 할 수 있어. 최고참 개수 a가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그 알파 베타는 그 극대극수를 가지게 하는 그 값이란 말이죠. 이제 얘가 큰 겁니다. x가 큰 거. 얘가 이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증간표에서 우리가 증간표에서 어디 마이너스 3a였나 아까? 그냥 3a입니까? 마이너스 3a입니까? 2a랑 마이너스 3a. 그쵸. 얘가 아까 더 큰 놈이었으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 그 놈의 세제곱이 4. 알파. A. 이렇게 식을 이제 세워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25 알파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25 알파 세제곱이 4다. A. 여기서 이제 A가 바로 나오죠. 아까 확인했던 A가. 바로 나오죠. 여기가. 공식을 알면은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은. 네. 일단 그렇게 많습니다. 필수에 대해 3번 봅시다. 3번. 넘. 이게 뭐가 떨어졌는데? 저기 뭐예요, 쌤? 자 보자. 이게 그 3차 함수, 4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할 조건. 자 보시면 자 저 4차 함수가 그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 일단 아까 그 개념할 때 그 4차 함수가 뭐 극대극수를 뭐 가지냐 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최고참 개수가 양수였을 때죠. 양수였을 때. 지금은 그림이 음수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요. 최고점 개수가 음수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 음수인 거. 일단 그 음수의 개념들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약간 양수는 약간 W 모양이었다면은 음수는 무슨 모양일까? M점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뭔가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2차원처럼 생긴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게 최우창 교수가 음수일 때 모형인데, 근데 이게 극소를 안 가진대. 그럼 어떤 케이스입니까? 극소를 안 가지는 케이스는? 첫 번째 1, 빼고 2, 다. 3, 4라고 보시면은 1번 빼고 2, 3, 4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형은 그 2, 3, 4 다 따로따로 그 경우를 구하기가 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6건, 그렇죠? 1번에 해당하는 거를 구해보고 그거를 이제 반대로 부정을 하면은 나머지 거에 해당하는 그런 범위나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확인해 보니까 1번 케이스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총 몇 개 있습니까, 얘가? 3개. 3개. 이제 F'X는 0, 요거 확인을 주실 때 제가 그는 어떻게 가진다? 제가 3개. 정확히는 이게 서로 다른 세실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스케일링 하면 이제 F'X는 0,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세실비를 갖는다. 나머지 쓰시고. 쓰시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나? 자,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6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 2a 플러스 3의 x 플러스 8a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안 돼. 무조건 됩니다. 자, 이 인수분해를 좀 뭐로 할까 생각해 보기 전에 마이너스 4로 좀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묶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에 2a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a 여기까지 나오겠는데 이게 항상 그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찾아줄게요. 문자가 나와서 문자가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어떻게 확인해 주려고 했지 이거? 문자가 소모되는 그렇죠. 문자가 없어지는 x를 생각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럼 x가 뭐이면 될까? 1이면은 이제 문자는 소모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 숫자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얘는 이제 무조건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바로 할 건데 요거 이제 아시겠죠? 잘 따라올 수 있죠? 이거 이제 인수분해. 자, 뒤에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a 요거 맞니? 네. 예, 그럼 답 되죠 이제? 네.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지금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은 일단 이미 1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이 2차 식의 근을 어떻게 가질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죠? 2차 식의? 서로 다른 주실근이지만 1이 아닌 거. 네, 공부를 잘 했는데 판별식이 더- 0보다 네, 커야 돼. 아 그만 넘어갔어. 1이 아니에요. 맞는데 봐봐. 이게 깔끔하게 표현하면은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아니, 또 맞는데 좀 더 깔끔하게. 뭐이지만 1이 아닌. 잘했어. 판별식이지만 1이 아닌. 영어는 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기수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잘했는데 이게 조금 더 깔끔한 표현인 것 같아. 얘가 이제 100%. 아까 얘기한 거는 99%. 잘 잘했어. 서로 다 주실. 자, 그러면 1이 안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일단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것인데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이게 1이 근이 아니어야 되잖아. X를 넣었을 때 0이 그렇죠. 이게 우리가 무언가 대입해서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근인 거니까 근이 아니려면은 0이 아니다라고 써줘야 돼요. x는 1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었을 때 0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얘는 8분의 9보다 작다 나오고 자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은 1-3 플러스 2a가 0이 아니다 나오니까 얘는 이제 a다. 1이 아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는 저 1번 케이스에 대한 어떤 값이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수직선 위에 그대로 나타내 보시게 되면은
자, 8분의 9보다 작은 거지만 그 중간에 1이 안 되죠. 1에서 한번 끊어서 가야 되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끊어서. 이게 1번의 범위인데 우리는 1번이 아니라 2, 3, 4의 범위를 구하는 거였잖아. 2, 3, 4의 범위는 어떻게 주시면 됩니까? 1이랑 네. 8 또는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 주면은 1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냥 A에 가서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A는 1 또는 A가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아니니? 뒤에 보입니까? 보이니? 네. 네. 이걸 바꿔주시고 범위이긴 하지만은 이제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죠. 요것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 게 그 필수일의 4번이죠 지금 그죠? 이게 밑에 그 반 잘라가지고 밑에 좀 문제 하나 더 풀 거거든. 밑에 반 잘라서 적읍시다. 요걸 적으세요. 요 밑에 있는 걸 적으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거기 필수의 4번은 위에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걸 좀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4-1번이니까. 이거 뒤에 보입니까 이거? 보이니? fx는 크게 써줄게.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 극대각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실수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둘 다 이제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문제죠, 이게 지금. 자, 4번부터 보면은, 자, 극대극소를 저 범위에서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는 움푹 솟아 있거나 파여 있는 게 극대극소지만,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이 원래 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미분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은. 아니면은 이제 극대극소를 도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함수가 x축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부호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점에서 극대극소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어차피 어찌됐든 도함수를 확인해 봐야 돼서 도함수를 식을 써보시고 이러한 도함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범위에서 극대극소 갖는다. 그러면은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기고 그 다음에 x축을 적당히 이렇게 그어서 만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될 거야. 그랬을 때 마 1과 2 사이의 범위에서 극대,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극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극대 맞습니까? 극대. 여기가 지금 극소 맞습니까? 극소. 여기 맞니? 자, 이 제한된 범위에서 극대 가져야 되니까 마 1과 2는 극대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 극대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오른쪽에 지금 2가 있어버리면은 그 2보다 클 때 극소가 안 나오죠. 2는 반드시 이 여기 극대극소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2보다 클 때 여기 극소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식을 세워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뭘 세워줘야 되지 이게? 확률식. 자, 이게 일단 뒤에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얘는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 판별식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일단 극대극소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당연히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 써야 돼, 안 써야 돼? 왜 고개를 절레절레 쳤는데 왜 안 써도 됩니까? 써야 돼요? 판별식 이거 써야 된다, 손.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 네, 안 써도 된다, 손. 오, 왜? 해보니까 자, 얘는 안 써도 됩니다. 판별식.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최고창 계수가 양수죠? 아래로 블록이죠? 근데 F'E가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죠? 이것 때문에 당연한 거고. 왜 그런지 알겠네? 왜냐면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다는 얘기하고 최고창 계수가 양수에서 아래로 블록이면은 음수에서 결국에 양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아래로 블록이면. 이게 당연히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 상으로.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는 순간 얘는 당연한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만족하는 조건이어서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안 써도 돼. 음수인 함수값이 있다. 그러니까 최고창 계수가 양수다. 무조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올라가줘야 되니까. 양극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이거 식 그냥 쓰면 끝납니다. y를 넣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이거보다 크다? 그럼 2 넣어서 20다 플러스 4a 마이너스 3 a가 이거보다 작다. 여기 되면 a가 8보다 크고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마이너스 7분의 20보다 작다. 나와가지고 최종적인 범위는 8과 마이너스 7분의 20 요 사이라고 답을 내주면 그래서 정수 A의 합을 물어보니까 마 7, 마 6, 마 5, 마 4, 마 3 몇이? 마이너스 25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5 해주시면 되고 이거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문제 상황을 보고 저 마이너스 1과 2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걸로부터 세울 수 있는 요 함수값 10을 세우시면 돼요. 근데 음수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는 판별식 조건, 양수라 조건 당연히 만족해서 이제는 안 쓴 것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 싶을지 몰라서 문제를 하나 써준 게 있어. 뭘 써줬다고? 판별식을 쓰고 싶을지 몰라서 문제를 하나 써준 게 있어. 아, 하나 더 준비했다고? 요거? 그치. 네. 그치. 네. 판별식은 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너네가 혹시나 이게 이게 두 가지가 좀 잘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이거를 도대체 마이너스 1과 2를 어디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 무슨 조건식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게 좀 많은데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4-1번은 비슷한 문제인데 저 0과 3 사이에서 극대급수를 가진다. 자, 미분을 한번 먼저 해봤고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아래로 불러오면서 이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 극대급수를 지금 가져야 돼. 극대급수를. 그러면 저희가 알파벳을 한번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 0과 3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여기. 이거 알파벳 바깥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조건식을 세울 수 있느냐 잘 생각해야 되는데 네. 판별식. 네. 좋습니다. F라인 0은 네. 0보다 크고 네. 총 F라인 3은 0보다 크고 네. 일단 여기까지 쓰면은 아까는 음수의 조건이 있어서 판별식을 안 썼지만은 얘는 음수라는 함수값 조건이 없어서 판별식을 이제 써야 됩니다. 0보다 그치.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여기서 반드시 크다. 그거 들어가시고 추가지 모여서 무조건 축까지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돼. 무조건 해줘야 돼. 축까지. 축까지가 문제. 축의 위치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축의 위치. 이 0과 3은 반드시 그 사이에 축이 있어야 된다.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x는.
그래서 이 조건까지 써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 확인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 안, 그럼 추계방 형식적 안 쓰고 다시 나와요? 틀릴 수도 있죠. 왜냐면은 봐봐.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 지금은 이제 되긴 하는데 발레가 있지. 이 조건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영상기가 오른쪽에 그쵸. 한쪽이 그냥 쏠려 있을 때가 있지. 이렇게. 0,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은 축의 위치가 지금 안 맞을 때 거의 미배가 된다. 반드시 체크. 축의 위치. 이거 알겠니? 네. 이거 하시면은 이제 이거 아까 나온 답 나올 것이고 그럼 뭐 0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A가 0보다 크다 3 넣어주면은 이제 A가 몇이야 이거 58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함수 조건 딱 150만 해주면은 얘가 이제 0보다 딱 해주면은 됩니까 이거? A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A가 이제 3보다 작다 나오니까 0과 3 사이 맞니 이거? 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은 축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축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수에서 5번 이게 조금 이게 다르는데 네. 원래 칠판색이랑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 공크인가 어떻게 했더라고. 일단 봅시다 일단. 자 이게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의 도함수가 그려져 있는 거야. 문제도 잘 읽어야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모두 원래 함수냐 도함수냐 잘 보자. 잘 봐. 잘 봐. 자, 보기를 좀 확인을 해보실 건데 봅시다 일단. 확인해놨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섬뜩하죠. 이게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그림이 여기 뚫려 있고요. 여기 뚫려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 함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함수의 그림이죠 일단.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원래 함수는 모두 실수에서 연속이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일단은 기억이 지금 뭐래요? 기억이 어디에서 미분? x는 x는 a에서 A에서의 미분 가능 여부죠? 지금 여기가 지금 A란 말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 A. B, C, D, F. 그러게요.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여기는 A인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자,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냐? 맞아, 틀려 이거? 맞아요. 이거 도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렇지.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 가능성 미분계수와 도함수단원에서 우리 내가 그 얘기했었지. 그 원래 함수 미분하면은 등호 빠진다 얘기했었죠. 미분한 거. 네. 거기서 등호가 빠지면은 이런 문제였거든. x가 2보다 클 때 뭐가 있고 x가 2보다 작을 때 어떤 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y는 f'(x였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f'2를 구하려면은 이 극한으로 우리가 계산했어. 이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로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 원래 정석으로 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에다가 이 대입해서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미분 가능한지 여부를 도함수에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하는 거죠. 도함수의 관점에서는. 맞습니까 저거? 네. 근데 지금 아예 끊어져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지금 다른 상황이고 다른 상황.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은 극소가 3개이냐라는 건데 도함수에서는 극소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도함수에서 예, 그 x축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x축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여기 2라는 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x는 2에서 극소 가지고 추가적으로 극대 가집니까 이거?
아니요. 그때 가지죠. A에서 A에서 그때 가지죠. 부호 변화가 일어났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지. F'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그 값이라고 했잖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X는 A에서 미분은 가능하지 않지만은 약간 꺾인 이런 약간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첨점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첨점처럼 극대 극소는 그러면 하나씩 그런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극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념 수업할 때 이런 것도 극대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 얘도 이거 극대라고 얘기했죠. 그 주변보다 더 가장 큰 값을 보면 돼. 꺾인 것도 얘가 가장 그 주변에서 높이는 값이죠. 그럼 제일 큰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네. 제일 큰 거. 자, 그래서 니은은 극소 하나고요. 디귿 함수 fx가 x는 b에서 미분이 가능한지인데 b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도함수가 꺾여 있긴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요. 가능해요. 이게 아예 그냥 같은 상황이죠.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이 같은 점을 향해서 가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됩니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구간은 어디입니까? BD에서 감소하느냐라는 거 물어본 건데 BD에서 감소하느냐. 지금 B와 D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B와 D 사이에서는 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계속 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이하.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고 감소가 되겠고 자, 이제 함수값 조건이 나와 있어. FA가 0보다 크고 FT가 0보다 클 때 X축과 서로 다른 몇 개 점에서 만나느냐라는 거거든. A, D에서의 함수값이 나와 있어. A, D에서 함수값. 잘 보세요, 이거. 원래 함수를 내가 밑에다 그려볼게요. 원래 함수를. 잘 보시기. 여기를 뭐 X축 삼아가지고 라인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기죠. 여기하고 이제 여기 C도 여기 조금 미세하게 있고 여기 D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A하고 D 사이의 구간을 보는 건데 A하고 D 사이의 구간은 지금 항상 F'X가 음수여서 원래 함수 감소하는 거 맞니? 감소하는 거. 그죠? 원래 함수 감소하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겠네.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맞니? 근데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은 여기 A보다 작으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뭔가 꺾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여기서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 한 점 일단 나오고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지냐? 일단은 지금 D까지 그렸는데 지금 E까지는 좀 더 내려가죠. E까지는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제 올라가야 돼. 쭉 이제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잠깐 X축과 교점 몇 개죠? 하나. 두 개일 수도 있죠. 근데 네, 1가 0보다 아래는 3개 나오고 이게 무조건 한 개입니까 이게? 아니죠. 왜냐면 그래프가 이게 또 내려가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더 내려가게 그려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교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저것만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저것만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추가하는 문제였다. 그러면은 네. 뻥 뚫리고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 보이죠. 근데 연속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미음을 따지려면 반드시 있어야죠. 불연속인데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 그 다음은 실수해서 6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원래 함수의 극소값이 4일 때 그때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야. 자, 일단 이 문제는 식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냐, 식을. 일단은 뭐 처음에는 미지수를 이렇게 뭐 잡아두고 a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쓰신 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도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함수가 지금 미분해주니까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도함수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도함수식을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3이니까 3일로 쓰시고 지나는 점 x 플러스 1, 다른 한 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주면 다 전개를 해주면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얘네들 같으니까 개수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개수 비교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산수항의 개수 이제 비교가 이제 가능하고요. 비교가 가능하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도함수가 0,4를 지나요. 그래서 이제 0을 대입해주면은 이제 얘가 C가 결국 마4라는 것을 알 수 있어. C가 마4. C에다가 마4 대입해주면은 A가 이제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이제 B로 계산해주시면은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BC가 사실 다 찾았고요. ABC는. 그리고 원래 함수의 극소가 4라고 했는데 자 극소가 자, 이 도함수의 부호를 보니까 어디에서 극소입니까? 마 1이에요? 2예요? 극소는? x가 2일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때가 극소니까 극소는 이제 f2를 물어보는 것일 거고 f2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자 이제 나는 문자 그대로 다 쓸게. 8a 플러스 4b 플러스 2c 플러스 d가 이제 몇이야? 4. A에다가 넣어서 이제 자 3분의 16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4다. 여기서 이 계산 해보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6 3분의 20 3분의 32네. 3분의 32가 나오고 일단 그래서 이제 그냥 대입해서 D 구했고 그때 이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 1을 대입했을 때니까 마 1을 대입해주시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다음으로 대입해주면은 답이 일단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야? 13인가요? 그 다음에 13. 선생님 근데 이거 아까 공식 못 써요? 어떤 공식이에요? 2분의 그 절대값이 2분의 4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아 그거 여기 어떻게 될까 이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2 3분의 2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일단은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일단 원래 제대로 푸는 건 이제 이렇게 푸는 거고 제대로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적분을 배웠으면은 조금은 더 식을 좀 줄일 수가 있어. 적분을 배웠으면. 왜냐면은 도함수식 아까 이거 했잖아. 도함수식이 요거 했잖아요. 도함수식이. 적분을 만약에 배웠다. 적분하는 방법을 내가 안다. 그럼 일단 F'X x식을 일단은 자, 그 원래 최고차 함계수를 A라고 잡아서 미분한 것은 3AX 제곱 나올 거니까 도함수를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잡고 F'0을 좀 미리 구해볼게. F'요. 그럼 얘가 이제 아까 마 4였으니까 얘가 일단 0도 좀 몇이야? 마이너스 6에 이제 나오네. 그럼 이거 3분의 2라는 게 일단 여기서 확인이 되고 3분의 2 이거 3분의 2 나와. 그럼 F'X는
2배에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니까 전개해서 이렇게 나오고 적분을 이렇게 해서 3분의 x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x 플러스 t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 적분을 좀 이용해주면은 조금 더 쉽게 답은 나오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얘가 적분 배웠으면 빠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 빠른 게 세일만 들어가고 공식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수의 차에 대한 공식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하면은 가장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최고차항계수를 이제 우리가 A라고 닫았을 때 2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는데 그 베타 알파가 극대극수를 갖게 하는 그 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세제곱이 이제 극대극수의 차인데 자 이제 그때 A를 이제 문제에서 만약 구했을 때 A가 이제 여기 3분의 2라는 거 구했으면은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거 구했으면은 3분의 1 곱하기 얘가 이제 3의 세제곱이니까 9가 되겠고 얘가 이제 극대 마이너스 극소 이거인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넘어가면 극대 13이 바로 나오죠? 13 바로 나오니? 나오니? 13? 나오죠? 네, 나오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한 줄 7번인데 자 이거 특징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이제 주어졌어 지금. 그래서 A, B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주려면은 아까 앞에 개념에서 했듯이 그 구간의 그 양끝 함수값과 그 안에 있는 극대극수를 구했었거든요. 무항수를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무항수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가 돼서 저희가 3ax를 묶여주면은 xx가야. 자, 우리 얘가 0 되는 거 구해줘야 되니까 이제 x가 0하고 4가 이제 되겠는데 여기서 x, x,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A가 양수이기 때문에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가지고요. 얘가 이제 0하고 4가 이제 이렇게 부호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겠고 확인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값도 이제 여기서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함수값도. 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범위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5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건데.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4죠. 4.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를 봐야 돼. 마이너스 2부터 5. 마이너스 2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5도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이건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찍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일단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이제 좀 그나마 밑에 있어 보이는 얘네 둘이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죠.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다 넣어서 원래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대는 후보가 일단 여기 이제 x가 0일 때와 5일 때 f0과 f5를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최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f-2와 그다음에 f4를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 넣어봐야 돼. 넣어서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그럼 다 넣으세요 그냥. 못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9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2a 플러스 b. 그 다음에 4를 넣어주게 됐을 때도 똑같이 나오구나. 일단은 여기까지는 확인이 가능하겠고 최소는 일단 동일하게 나왔고 다행히 최대는 A가 지금 양수야.
둘 중 뭐가 최대입니까? 둘 중에 위가 최대죠. 얘가. 그래서 최대가 지금 24고 그리고 최소가 마이너스 3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래서 저 24를 그냥 넣어주셔가지고 a까지 좀 구해볼 수 있어요. b도 이렇게 구해놨고 여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저 계산만 끝내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8 여기는 4로 24 48 8입니까 답이? 이거 맞나요? 마이너스 16 나오는데? 이거 맞나요? 구하는 게 FA 플러스 B 구하는 거죠? 네. 이 넣어주면은 16이네 여기가 16. 네, 16이니까 마팔입니까 마팔? 그냥 신경자. 그냥 16이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그냥 16이죠? 마팔로 A가 그냥 저식이고 G랑 아, 더하기 10은 안 했나요, 지금? 해줘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럼 그냥 8입니까? 마팔 16. 네. 그렇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필수제 8, 9도 해야 되는데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조금 그 대신 일찍 끝내드릴게요. 다음에. 타이푼. 네? Today is 타이푼. 괜찮습니다. 몇 분은 괜찮습니다. 자, 안 돼요. 조금만 양해 좀 해주세요. 빨리 할게 그래. 네. 잠깐만.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설명 안 해요. 이거 최대치수를 원래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은 비율 관계를 배웠으면은 훨씬 수월하다.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그거 보면은 잘 봐 이거. 안 보여요. 잘 봐. 잘 봐. 안 자, 보여요. 잘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 극수가 4야. 네.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 당연히 저거는 여기가 그거죠. 2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몇이야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2, 0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구간은 마이부터 오니까 마이부터 5 이 정도. 여기가 지금 6이니까 여기만 실제로 보는 거지. 그럼 최대치수가 명확해지죠. 최대치수가. 그렇습니다. 비율 관계로 확인됩니까? 명확해지는 거? 네, 그리고 네. 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기둥의 부피. 네, 되게 간단해요, 이거. 너무 쉬워. 뭐냐면은, 이게 원뿔이 앞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지? 네. 네. 그 안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인데, 이게 닮음을 생각해주면은, 여기가 닮음이에요. 여기가 닮음이에요. 닮음. 이 큰 직각삼각형과 이 작은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닮음이에요. 그래서 닮음비가 이제 3대 5. 여기도 3대 5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3대 5가. 우리가 지금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적당히 이제 그 미지수를 잡아가지고 원기둥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3x로 잡고 여기를 이제 5x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준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 서술형이 좀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범위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범위.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일단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면 그냥 처음 줘줬던 그 3, 5랑 똑같아서 이 조건 반드시 써주고 안 쓰면 감점이야. 원기둥의 부피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일단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 원의 반지름이 3x입니다. 그러면은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 전체 길이 5에서 5x를 뺀 거여가지고 5-5x 이렇게 쓸게. 이렇게 부피를 써볼 수 있니? 여기까지 됨? 근데 여기서 좀 요령 그 미분이나 적분 좀 복잡한 이런 식의 미분 적분 하실 때는 묶을 수 있는 거 묶으세요.
이거 뭐로 묶을 수 있니? 마이너스 5로 묶을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5 파이 이렇게 최대한 묶어낼 수 있는 상수를 묶고 내주고 그 다음에 x제곱은 안에 전개시키게 되면은 x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야. 마이너스 어디 나왔어? 그 마이너스 뽑아냈어요 이거. 갑자기 이걸 왜 하냐? 물론 전개도 되는데 계산을 편하게 하고 싶잖아 우리는. 그러면 이 상태로 미분을 해봐. 어떻게 돼? 이거 상수 아까 곱해진 거니까 얘만 미분하면 돼. 얘만. 그지? 마이너스 45 파이 그대로 쓰고 여기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들어가주면은 확인이 되죠. 0하고 3분의 2가 나올 거거든. 확인해 보시면 여기 0하고 3분의 2인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나눠보시고 이렇게 나눠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긴 하겠지만은 여기가 지금 이제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가 3분의 2. 자 이제 0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커야 되면서 1보다 지금 작은 거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이걸 뭐 비를 관계 뭐 정확히 확인해주면은 사실 1이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여기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 1이 이제 위치하고 여기를. 여기 사실 변곡점이 있긴 한데 좀 그림이 좀 안 맞지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3분의 2일 때가 이제 우리는 극대이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범위에서의 뭐가 될까? 최대값이 되죠. 최대값이 되고 최대값. 뭐야? 그래서 우리는 x가 3분의 2일 때가 최대값이 되며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여기다 대입해. 이거 묶은 상태에서 대입하는 게 또 계산이 편해요. 최대 묶어내서 합시다. 마이너스 45 파이 27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4 해주시면은 통분해서 9분의 4 그러면 3 5에서 3분의 20 파이까지 해주면 돼. 끝! 여기까지 그리는 게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난도입니다. 고난도.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함기수가 1인 4차함수와 2차함수가 있는데 다음 거를 만들어준다. 식 세우는 게 중요해. 일단 둘이 빼함수가 1,0에서 적하고 빼함수의 절대값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전형적인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로 전형적인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한 29번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네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만약에 이런 두 함수의 차에 관한 표현이 좀 만약에 나오면은 그거를 세로운 함수로 좀 둘 수 있어야 돼. 세로운 함수. 이걸로 놓고 푸는 게 훨씬 너네가 풀기 편할 거야. 자, 함수가 이렇습니다. 가족권은 저 hx라는 함수가 1,0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단 h는 f에서 g 즉 4차에서 h 함수 뺐으니까 그대로 4차 함수일 거 아니야. 최고차 함수가 1. 그러면 4차 함수식으로 hx가 나오는데 그게 x축과 접한데 어디에서? 1,0에서 접한대. 여기 1,0에서 접하는 상황이죠. 그럼 일단 여기서 hx식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hx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hx는 x-1의 제곱이라고 일단 쓰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나머지 이제 뒤에 남은 2차식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미지수로 좀 잡고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미지수 잡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저 나정권을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절대값 함수가. 아직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모르지만은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네. 그러면 hx가 일단 확실하게 1보다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림 맞니? 이게? 확실하니? 이게 내려갈 수는 없니? 이건 안 되니? 접한 다음에 이거 아니면 이거야. 뭔지도 따져야 돼. 위에 거.
이게 왜 위에 겁니까? 최고차에서 제가 X가 위로 아니 올라가는 그또 올라가면 되잖아. 또 올라가면 되잖아. 접었을 때 미분거나 맞지 않은 청점이 그쵸. 이게 이 그림은 안 되는 게 hx가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w처럼 올라가야 되지만은 이게 절대값이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해주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적배적 올라가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여기 두 점에서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케이스고 요거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요것도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부동맥은 절대값 함수인 거고 절대값 이 함수인 거고 그럼 이제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뭐 이렇게 돼도 되고요.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뭐 접해도 돼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 근데 일단 어찌됐든 조건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냐면 조건식은 결국에는 이게 X축보다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해. 그래서 이 2차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거야. 2차식에 대해서. 2차식. 요 2차식이 이제 그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인데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얘가 만약에 0이 되도록 하는 X가 있으면은 X축과 만나는 거죠. 그 교점 X좌표인데 근데 지금 그게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근을? 예, 그렇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제 0보다 작아서 허근을 가지면은 얘가 허근이면은 실근은 1 하나밖에 없으니까 X축과 1에서만 만나는 거고 만약에 중근이어서 얘가 이제 그 어떤 쌍으로 중근을 갖는다. 뭐 x-a의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초록색처럼 되면서 쌍중근을 가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2차 함수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고 식을 써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F'2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fx를 한번 좀 구해볼게. fx를. 그게 어떻게 되냐 얘가. 보시면은 fx를 구해보시면은 요 식에서 구하는 거예요. 요 식인데 x-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플러스 gx 여기까지 되겠죠? gx까지. 근데 이제 지금 잠시만요. F'2가 7일 때 F'0의 최대값 커졌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 넣어서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X에 2 넣어서 2분에서 X에 2 넣었을 때 7 나와야 되죠? 일단 미분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미분을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플러스 G 라인 X 여기까지 나오는데 얘가 이제 2를 넣어서 7이다. 그래서 2를 그냥 넣어서 이제 그냥 계산을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1을 넣어서 자 넣어보시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p 플러스 4 플러스 a 플러스 g 프라임 여기까지 나옵니까? 어떠지? 너무 이상하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 차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졌구나. 이 차함수 여기 gx 여기 있었죠, 요거. 아, 요걸 꼭 깜빡하고 있었네. 자, 뭐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여기 2차함수 gx 주어졌으니까 이제 여기 넣어서 이제 계산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저거 잠깐 놓치고 있었는데 저거 이용해서 g 프라임 x를 써볼게. 자, g 프라임 x가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2x 빼기 1로 나오고 x에다가 이제 2 넣어주어야 되니까 얘가 이제 3 여기까지는 나오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한 F'X가 7이다라는 거니까 요 식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요 식만. 자, 일단은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요 7이니까 없애주고 여기가 0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5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8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우리는 결국 이제 이 A, B에 관한 관계식 하나 나왔고 부등식이 하나 나왔잖아. 일단 여기서 문제를 소구시켜주기 위해서 저 마이너스 4B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일단 5A를 넘기고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저기다가 넣을 거야. 여기다가. 알겠니?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A제곱에다가 플러스 10A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에 A의 범위까지 이제 구한 겁니다. A의 범위까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A의 범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F형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F형을 좀 구해봐야 되는데 F형은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0 넣어주시면 0 넣어주면 얘가 다 죽어요. 죽고 해서 B에다가 이제 G형을 더해준 건데 얘가 G형이 저기서 몇입니까? G형이 1입니다. 1. 그래서 B 더하기 1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 B 더하기 1.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A의 범위를 구해놨잖아. 그지? A의 범위 구해놨는데 이 A의 범위를 잘 좀 변형해주면은 요 B의 범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B의 범위. 그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자, 일단 얘를 이제, 마이너스 10 곱게 해주면서 마이너스 16 해가지고 계산해보시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에 마이너스 4니까, 요거, 저기다가 적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B 더하기 1을 그냥 바로 만들자. 마이너스 2분의 5에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를 그냥 저기다가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A의 범위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고 거기다가 빼기 3까지 해주면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곱해서 이제 5부터 여기가 이제 20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을 빼주시면은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가 17 나와서 최대 최소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좀 길었는데 정리하면은 자 이제 gx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뺀 함수는 내가 h를 이렇게 바꿔서 뭐라고 했어? 뺀 게 자주 등장하면은 이렇게 두르기 편합니다. 그래서 접하니까 x-1의 제곱씩 세웠고 나머지 모르니까 2차식 세워주는데 결국 그 나머지 2차식 부분이 이게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접하려면은 근이 선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F'2에 대한 식이 나와서 F'2도 그냥 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넣어서 A의 범위가 나오게 돼서 F형의 범위까지 보여주면 됩니다. F형 아시겠죠? 네.